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제 타결됐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상호 관세 15%는 우리 수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경쟁국에 비해서 유리하던 여건은 사라졌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이현욱 변호사 연결해서 협상 결과에 대한 평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자 우리 변호사님 이번 네네. 한미 관세 협상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호 관세 당초 25%로 예고했었잖아요. 네네. 5%로 낮추기로 합의가 됐죠. 네, 대미 수출 환경이 이제 그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걸 네.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일본이나 EU하고 좀 동등하게 예.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시네요. 예, 이게 뭐 사실은 25%가 이제 안 맞춰지게 되면 네. 우리가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아유, 물론 좀 그럼요. 더, 예. 좀 더 유리하게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네. 예, 그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네,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쁘진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네. 네.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협상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이제 반도체, 의약품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 아이고, 그렇죠. 보장받게 한 거. 예. 네, 그다음에 자동차 예. 부품 관세 부분 15%도 네. 이제 낮춘 거. 물론 예. 저희가 이제 한미 FTA 하면서 경제국들보다 좀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못 챙긴 건 조금 아쉽지만 네. 그렇더라도 15% 동등한 조건에서 또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경쟁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세계 다른 경쟁국들하고 비해서 충분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네. 많이 우려했던 데 이제 소고기나 쌀 이런 농산품 품목 저희가 잘 지켰고 네. 협의해서 배제된 거 네. 그리고 뭐 방위비도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예, 예. 것도 사실은 또 협의해서 배제됐고 이런 부분들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하기로 한 거 아니겠어요? 예. 방위비는. 예. 예. 뭐 이게 또 예.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관세 협상과 이렇게 엮여서 연계돼서 이렇게 그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은 참 다행이다. 예. 이런 평가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예. 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 보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LNG 등 1,000억 달러치의 에너지를 구매해 주기로 했는데 이건 좀 사실 좀 과하지 않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네.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대해서 좀 과하다. 뭐 일본이나 EU 이런데 경제보다 훨씬 큰데 뭐 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저는 요거 세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에너지 부분은 보면 우리가 지금도 에너지 특히 석유, LNG 이런 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또 세일가스나 이런 거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LNG 수입을 좀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조금만 늘리면은 이건 부담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은 이제 조선업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미국 네. 조선업. 네. 근데 사실 조선업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고난미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조선업이 없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어떤 조선업 분야에서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입장에서 후진국에 투자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조선업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경제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미국은 오히려 뭐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전략적인 또 군사 안보적인 이런 측면에서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남는 장사다, 조선업은. 장기적으로는 남는 장사다. 예.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 입장에서 후진국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남겠죠.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마지막에 남은 게 2천억 불인데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네. 전략 산업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충분히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네, 예, 일단 예. 나머지 2천억 불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네네. 이걸 네, 굉장히 잘 추후 협상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예, 예. 나경원도 어제 네. 그 얘기하던데, 근데 네. 정말 악마가 아니라 천사가 디테일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후속 협상을 잘하면 예. 우리가 결국 나쁘지 않다. 원래 예. 수입하던 거 조금 변경, 수입선을 변경하는 거 하고 네. 또 우리가 어차피 기술력과 굉장히 우위에 있는 부분에 투자해서 돈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나머지도 우리가 어떤 전략선을 위주로 잘하고 이게 우리가 원조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투자니까 네. 투자는 게 투자 수익이 더 중요한 거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윈윈이 되는 결과가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렇죠. 상호 윈윈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네. 뭐 디테일에서는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이 나경원의 이제 주술, 큰 손해를 보길 바라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나경원의 주술은 예. 그냥 아니, 예, 그거는 아니 초당적으로 외교 안보 이런 부분 또 외국하고 하는 건 초당적으로 좀 해야죠. 초당적으로 할 것 같으면야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서 내란 걱정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은 여러모로 어제 실망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잘 됐다 이러지만 뒤에 가서는 이번에 망해야 되는데 그랬을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말. 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합의는 했지만은 진짜 뭐 세부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골탕을 먹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는 또 완전히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미국입니까?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사실 보시면 이게 네. 뭐 원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투자기 때문에 투자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의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네. 또 미국도 보면 뭐 투자 수익이 난 거를 벌써 운운하고 있어요. 네. 투자 수익이 나면 뭐 자기들이 많이 가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그래도 남길 거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많이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손해는 없죠. 네. 맞아요. 네. 네. 자,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관세 협상 큰 산을 넘고 나서 강훈식 비서실장 등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뭐랄까 이번 협상으로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 이 발언에서 또 확인되는 부분인데 네. 이 대통령의 대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대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하여튼 대통령이 아주 책임감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내란 탄핵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느라고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지금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됐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 아마 네, 당선 네. 직후부터 고민했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시간도 별로 없었고, 이 협상 진영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게 여의치가 않았을 거고, 근데 네. 정말 총력전을 한 것 같고요. 또 네. 대통령의 그런 집중력, 네. 또 요번에 한번 그 협상 역량 이런 것도 최종적인 이런 조율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도 하셨잖아요. 이현옥 변호사님. 예.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과 이번에 보여준 리더십 많이 충첩돼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외교 통상 외교 안보 분야 예. 이런 거는 훨씬 더 이 중요하고 또 네. 대통령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을의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의리죠. 우리가 의리예요. 예. 저쪽에는 뭐 굉장한 강대국 또 우리 동맹국 유일한 동맹국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리 쉽지 않은 협상인데 정말 많이 많이 쓰셨다. 그리고 예. 역시 실력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특히 마스가 전략
그러니까 네네. 조선 산업을 끼워 넣어서 미국에 이제 네. 호의를 도출해 내려고 했던 것, 이것도 흔치 않은 우리 예. 관료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그런 이런 어떤 예.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네. 것들도 참 이재명 정부에서 빛이 나는 그런 협상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상대방의 그런 필요를 잘 읽고 또 우리도 거기서 세비를 챙길 수 있는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풀어간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서 한국이 좀 잘 치고 들어가서 네.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명분을 주면서 네.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선거 구호였잖아요. 마가가 네. 다시 네, 그렇죠. 위대한 네. 미국을 뭐 이런 네네. 기치인데,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네. 카드로서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또 발전시키는데 한국이 기여하겠다, 투자하겠다. 이게 네.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샀다는 점에서는 와, 진짜 비상한 아이디어. 이게 빛나는 정부였고, 윤석열 때는 전혀 기대가 안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였기 예.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참 새 정부가 출범해서 네. 또 우리가 긴급하게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국민들에게 참 다행이죠. 네. 네, 이제 근데 또 우리에겐 또 과제가 남았습니다. 미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도 모색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협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미 수출에서는 불확실성 상당히 제거했다,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렇지만 결국 수출 포트폴리오 네. 이제 미국, 중국 중심에서 유럽이나 또 신흥국들 또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다변화해야 되는 전략 당연히 병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지금 재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또 미국이 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제 새로운 이런 시장 질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미중에 너무 의존하면은 큰 나라여서 시장도 넓고 뭐 사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또 언제든 정부가 수틀리면 얼마든지 또 우리에게 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네. 우리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서 수출 예. 다변화에 지금부터 이제 역점을 둬야 될 텐데, 그런 전략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구상이 있을 것 같아요.